네, 안녕하세요. 미국 영국 위치약대 전문 그룹 판메디랩의 김준환 이사입니다. 오늘은 영국 약대에 대해서 유학원들이 알려주지 않는 정보, 그리고 인터넷에서 얻기 어려운 영국 약대 관련돼서 정보 위주로 영국 약사님, 스캇 약사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국 약대 학교 소개라든가 뭐 입학 관련 정보들은 이미 유학원들이나 인터넷에서 이미 많이 접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은 주로 영국 약대 재학생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다음에 왜 어려운가, 그리고 이 어려운 재학생 과정을 한 번에 패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스칸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스칸 약사님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캐나다 웨스턴 대학교에서 생물의학을 전공을 하고, 메디컬 사이언스라고 하고요. 메디컬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고, 영국 UCL 약대에서 4년제 과정을 졸업한 후에, 약사 면허증, 1년 동안 프리레지를 하고, 약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현재 한국에서 지금, 어, 한국 예비시험을 통과한 후, 지금 취직을 하고, 어, 이제 파이널 약사고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럼 먼저 저희 판메디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는 이제 영국 약대로 유학을 결심한 이후에 최종 영국 약사가 될 때까지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선 영국 약대로 유학을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과연 학생에게 영국 약대가 가장 적합할지 아니면 미국이나 호주 약대가 적합할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영국, 호주 약대 졸업 후의 미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영국이 학비가 저렴하다, 재학생 기간이 짧다, 입학이 쉽다 이런 이유로 영국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국, 미국, 호주 약대 입학, 재학생 과정, 졸업, 그리고 약사 면허 시험, 약사 취업이 국가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파운데이션 입학, 약대 입학 전에 필수 MMI 해야죠. 그 다음에 재학생 과정에서의 학습, 그리고 GPA 같은 학점 관리, 졸업 후 취업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제 판메디랩은 이 모든 단계에서 학생에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간단히 말하면 이제 학생이 약대 입학 전부터 졸업, 취업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국 이외의 미국 약대도 동일하게 저희가 학생들과 모든 단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계속해서 해외 의치학대 유학을 통해서 이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팬데믹 이후 유학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숫자가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학 준비 학생들이 국내 유학원들 극히 부족한 설명이나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한정된 정보만 갖고 최종 유학 대상 국가나 학교를 선택하고 유학을 떠나고 있는데요. 왜 유학원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한정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면 영국 약대의 경우에 유학원의 홍보 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영국 약대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9% 영국 약대에 입학하는 방법, 학교 소개 또는 영국 약대 유리한 점, 뭐 약사 취업이 100% 된다. 이런 홍보 문구만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그런 정보만 갖고 이제 영국 약대를 선택하고 유학을 떠나면 안 됩니다. 판메디랩은 이런 영국 약대를 선택하는 단계부터 입학, 그리고 MMI 티칭, 그뿐만 아니라 이제 판메디랩이 가장 중요한 단계로 여기는 영국 약대 재학생 과정까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제 영국 약대 재학생 과정이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강조하는 곳이 아무도 없죠. 약사님, 이렇게 많은 유학원들이나 인터넷상의 영국 약대 재학생 과정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강조하는 것이 없는데, 스칸 약사님은 이 영국 약대 엠팜 과정, 재학생 과정이 어떠셨나요? 어, 우선 이 유학원들 쪽에서 뭐 내부적으로 뭐 학교가 어떻다, 과목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론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야 더 많은 학생들을 이제 데려올 수 있고, 또한 그만큼 이제 수익 구조가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민감한 부분들은 터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국에서 졸업한 사람도,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이제 약사들도 이렇게 흔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판메디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룰 수가 있어서 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엠팜 재학생이었을 때는 사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영국 엠팜을 들어간 케이스여서, 그래도 이제 비슷한 과목이었어가지고 어, 그리고 또한 이제 두 번째 이제 대학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대학에서 모든 이제 제가 이제 놀고 싶고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들 다 해보고 이제 영국으로 왔기 때문에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학교 갔다가 도서관 갔다가 운동하고 집에 가고 요 이제 루틴이 거의 1년 내내 반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이제 빠르게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어서 사실 저는 1년 내내 시험을 준비해왔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따로 없고 기말고사만 있기 때문에 그의 대부분 이제 60%에서 70%를 차지를 하는데, 저는 그 시험을 이제 1년 내내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모든 대학생들이 이렇게 준비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와서 뭐 좀 즐기기도 해야 되고 대학생의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본인이 정말 좋은 성적을 얻고 싶으면 그만한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 약대라는 이제 그 특성 자체가 너무 졸업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1학년 때가 한 200명 정도 학생이 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유급을 당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따로 과를 바꾸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졸업했을 때 당시에는 약 한 140명에서 150명 정도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영어 약대를 이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이제 이런 거에 관심 있게 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영국 약대 엠팜 과정에서 어떤 학생이 유급을 당했을 경우에 어떤 음, 뭐 학교에서 제적이라든가 페널티 이런 부분들이 어땠나요? 우선 유급이라는 건 아마 저희 학교 기준으로 40% 이하를 받았을 때의 유급이거든요. 근데 사실 유급을 한다는 게 뭐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이제 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유급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보통 나중에 좀 이따 뭐 더 얘기하겠지만 이제 모듈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모듈만 페일을 하게 되면 이제 레이 서머라고 이제 어, 본 이제 5월, 6월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뭐 7월, 8월 이쯤에 이제 좀 연기를 해가지고 다시 제시를 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매 모듈 중에 두 모듈 이상 페일을 하게 되면 1년을 리핏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모듈을 페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1년을 더 똑같은 학년을 다시 다녀야 되는 거죠. 네. 아마도 이제 특히 이제 한국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스칸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영국의 엠팜 과정의 그 모듈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좀 복잡해 음, 보이고 왠지. 네, 맞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에 비해서 다른 이런 모듈 형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영국 약대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약대에 비해서 재학생 과정이 또 4년이다 보니까 뭐 5년짜리 학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4년이고, 이제 미국 약대와 동일한 수준의 또 기초 약학, 임상 약학 과목들을 결국은 4년 만에 끝내게 되죠. 이제 특히 이제 4학년 때는 또 뭐 거의 실습 과정 위주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1, 2, 3학년, 3년 만에 이 많은 과목들을 미국 약대와 같은 수준으로 끝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학년 입학 후부터 재학생 과정
상당히 터프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판메디랩은 이 재학생 과정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재학생 과정에 유급 없이 한 번에 패스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입학 전 선행학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스칸 약사님은 이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행학습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대학교에서 의학과, 메디컬 사이언스라는 과목을 했고 그 안에서 뭐 물론 뭐 물리, 화학, 생물 또 화학 생물은 더 깊이 들어갔고 또 몸에 관련한 이제 뭐 생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영국에 갔을 때 사실 1학년은 거의 복습을 했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 정도는 그냥 거의 그냥 뭐 한두 번 봐도 그냥 시험 가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저 때에는 물론 이제 이 영국 이제 약대에 대해서 한국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행학습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뭐 이제 학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튜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만약에 처음 대학교를 가시는 거고 처음 이제 엠팜을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이런 선행학습이 정말 1학년, 2학년 때는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영국 약대 입학부터 졸업, 그리고 약사 면허 취득까지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이 이제 만일 영국의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인 IGCSE라든가 A레벨 과정을 수료했다면 이제 곧바로 영국 다이렉트로 영국 약대 입학을 할 수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100%로 봐도 될 것 같은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우선 입학하고 나서 약대로 최종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한 파운데이션 목적은 이제 뭐 약대 입학 전에 적응 단계라고 학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유학생 한 명 한 명이 뭐 소위 말하는 돈이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한 번 더 거쳐가게 만드는 이런 개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수료하고 난 후에 파운데이션 성적에 따라서 약대, 즉 이제 엠팜 과정 입학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입학 전에 상위권 약대들, 모든 대학은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 약대들은 MMI, 이제 멀티플 미니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죠. 다들 아시죠? 이 MMI는 이미 네이버 상에서도 검색해보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MMI가 최상위 대학일수록 점점 더 까다로워진다. 그리고 중요도도 높아진다고 이 얘기 하더라고요. 스칸 약사님은 이제 그 UCL 입학하실 당시에 MMI를 거치셨을 것 같은데, MMI 인터뷰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MMI 인터뷰 당연히 했고요. 저는 사실 UCL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소위 말해 영국 상위 대학교라는 이제 뭐 노팅엄이나 킹스나 뭐 킹스턴이나 이런 약대들의 인터뷰를 다 봤습니다. 그때 거의 이주에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 기준으로 가장 까다롭다기보다는 이제 가장 이제 질문에 이제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학교는 이제 UCL과 노팅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UCL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원온원으로 뭐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간단한 약학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적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뭐 생물이나 화학 기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할 때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쉽게 답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6개 스테이션으로 나눴고요. 6개 스테이션에서 이제 뭐 기초화학, 뭐 기초생물학, 윤리적인 부분 뭐 한 두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MMI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스테이션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준비를 해서 입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등학생. 이 그 UCL이나 노팅엄 같은 경우에 이 MMI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국의 좀 압박 면접 스타일로 여러 음, 교수님들 참여하고 그 다대일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1대1 어떤 스타일이죠? UCL 같은 경우는 1대1이었고요. 음,
어, 노티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한 두세 명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학생을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막 압박, 뭐 이제 그냥 회사 면접처럼 이렇게 보진 않고요. 좀 이렇게 좋게 좋게 웃으면서 좀 분위기가 잘 흘러가게끔 뭐 원하는 답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좀 유도하는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 네, 회사 면접이랑은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윤리적인 이제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좀 측면이 많이 이제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처음부터 많이 좀 이렇게 학생들을 보고 조금 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특출난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입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네네, 학생이 만약에 UCL이나 노팅엄 뭐 아니면 썬더랜드든 아니면은 뭐 그 킹스 컬리지든 어딘가를 이제 입학하기로 해서 파운데이션을 거치고 있는 학생인데 네네, 이 학생의 영어 실력은 가정에서 토플 80 또는 음, IELTS 6.5 수준, 음,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과생이라 할지라도 이 MMI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한 몇 개월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거를 혼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될까요? 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냥 이게, 예상으로? 네, 예. 이게 사실, 이제 저 같은 왜 경우는 그러냐면은, 네네네. 지금 질문을 했던 이 학생의 케이스 같은 이런 학생의 음, 경우가 네. 요즘에 영국 약대에 가장 입학하는 평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 중에서 아마 난데? 이렇게 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MMI를 보통 유학원에서 음, 조그맣게 어떤 영어 선생님이 과외를 가르치듯이 하는 경우 또는 음, 본인이 그냥 책을 보고 연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MMI라는 게, 또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MMI에서. 사실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정해진 틀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나였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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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좀 이제 이 시나리오를 풀어가는 그런 느낌의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그 영어가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뭐 MMI 쪽 과외를 몇 번 해봤었는데 사실 영어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보다 정말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부터 이제 대화를 하는 이런 방법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몇 개월, 한 2, 3개월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2, 3개월을 해야 뭐 패스를 한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냥 뭐 정말 이제 언어는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뭐 대화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 조금 더 이제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이 이제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영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이제 프리 토킹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 MMI를 준비하는데 MMI 이제 이런 답변을 준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을 소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만나서 뭐 이제 대화 나누고 연습해온 거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답을 맞춰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MMI 통과 후 엠팜 약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4년간의 재학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에 따라서는 5년치, 4년짜리와 5년짜리 엠팜이 이렇게 있죠. 약사님, 이 네네. 4년제 엠팜과 5년제 엠팜의 차이점이 뭘까요? 음, 우선 제일 큰 차이점은 요 이제 방금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신 엠팜 5년, 5학년 이제 프리레지 이 부분인데요.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레지를 할 때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비자를 이제 학생 비자가 아닌 워킹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이제 뭐 약국이나 병원에 컨택을 해서 이제 비자를 얻어야 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오리엘이라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교 지원하는 것처럼 이 포털 안에서 약국이나 뭐 이제 대학 병원들이 쭉 리스트가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이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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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모든 약대생들이 시험을 이제 인터뷰, 아까 말한 MMI처럼 인터뷰와 이제 Situation Judgment Test, SJT라고 이 두 가지 시험을 보는데, 이 두 가지 시험을 보고 이 영국에 있는 모든 약대생들이 시험을 본 모든 약대생들의 성적이 나눠집니다. 1등부터 몇 등까지. 그러면 그 성적에 해당해서 내가 이제 정해놓은 순위대로 대학 병원이나 뭐 약국을 배정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뭐 영국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풀이 대학병원이나 약국이나 뭐 특히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풀이 좀 많이 적습니다. 비자를 스폰서 해주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5년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학교에다가 이제 오히려 학비를 내고 프리레지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팜 졸업하고 52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일종의 실습 과정 거치고 약사 면허 시험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약사님 여기서 이제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여기서 급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급여가 어느 정도를 보통 받게 되나요? 어, 일반 실습생 같은 평균적으로 제 기억으로 한 3,500에서 4천만 원 연간. 아, 네, 네. 한국 원으로 따지면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인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적지는 않네요. 네, 괜찮네요. 적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아, 사실 아, 뭐 프리레지라고 해서 실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음, 가시면 정말 약사가 하는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 음, 52주가 끝나는 시점에 여기 써있지만 뭐 이제 약사고시를 보고 약사고시를 통과한 후에 한 이제 몇 주 이내로 이제 면허증이 나오거든요. 그럼 바로 약사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뭐 이 실습할 때처럼 뭐 내 위에 보스가 없고 내가 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완벽하게 1년 내에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약사 시험, 이제 마지막 약사 시험은 보통 뭐 습관 약사님은 너무 공부를 잘하신 분이라서 습관 약사님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은 한 몇 개월 정도를 공부하게 될까요? 준비를 하는 과정, 어, 약사 시험.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이 프리레지를 보통 7월 내지 8월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7월쯤까지 하는 이제 그런 형식인데, 이 GPAC 약사고시가 7월에 있어요, 시험이. 보통 6월이나 7월쯤에 있는데, 어, 일을 시작하고 제 기준으로는 약 한 3개월 정도, 그 해 말까지는 좀 이제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왜냐면 일을 처음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하면서 막 육체적으로 힘든 거나 뭐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한 12월, 1월 이때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 끝나고 공부하고 일 끝나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 뭐 이 패스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길게 하네요. 미국에 네. 비하면. 네, 맞습니다. 이게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 내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학년 때 실습을 좀 나오고 5학년 때 실습 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년 자체를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9 to 6, 뭐9 to 7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이외 시간,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그렇다면 결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유학원들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가장 최단 시간을 보통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적으로 음, 미국은 입학 후에 최종 약사 라이센스 취득까지 6년 걸립니다. 네, 영국은 4년 걸립니다.
호주도 4년 또는 5년 걸립니다. 이렇게 이제 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막상 한국 유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파운데이션 9개월 거의 1년 잡고 여기에 4년 그래서 이미 5년이고 음, 풀리 레지스트레이션 52주 6년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또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6.5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뭐 빠르게 한다, 뭐 이제 파운데이션까지 포함하면 뭐 빠르게 한다 그러면 한 6년 정도 예상이 되겠네요. 6년에서 6.5년. 그게 빠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쵸. 이게 어, 저 프리레지 실습을 하지 않으면 이 음, 약사 고시를 시험을 볼 자격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꼭 이 프리레지를 해야 되는데 또 프리레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엠팜 졸업생이 되어야 이제 프리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야 6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이제 모든 마케팅 하시는 유학원들이 다 음, 이제 4년이면 됩니다라고만 얘기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4년 만에 나 약사가 되나 봐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음, 많거든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엠팜 입학 전에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볼 건데요. 파운데이션 과정은 이제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여기 보시는 이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피직스, 그다음에 매스 관련된 과목들, 그다음에 퍼더 맥스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있는데 우선 이 과목별 난이도는 좀 이렇습니다. 한국 수능 과목 수준과 비슷한데 우선 이제 AP, 미국의 AP 과목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AP 과목의 각 난이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이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제 사이언스 과목과 이제 매스 수학 과목 이렇게 되는데 사이언스 과목은 AP보다 조금 더 쉽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매스 관련된 과목은 이제 영어에만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 고등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해왔다든가 최대 학교에서 4, 5등급 이내 학생이라면 파운데이션 시작 전에 이제 영어 공부만 충분히 해도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음, 이렇게 보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 약대 본과 과정, 엠팜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주요 과목이 있으며 이제 과목별 난이도, 그 이전에 파운데이션 과정에서의 유사한 과목 대비 얼마나 난이도가 높아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학생들이 파운데이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쉽다. 충분히 따라가겠는데? 자, 하면서 여유를 갖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인터뷰 준비만 하다가 최종 입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대에 본격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학기부터 멘붕에 빠지죠. 난이도 그리고 공부해야 될 범위나 양이 너무나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학년 때 이제 공부하게 되는 과목들을 주로 이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임상약학이나 그런 것도 아닌 기초약학도 아니죠. 거의 기초 사이언스 과목들 위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네랄 케미스트리, 제네랄 바이올로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스칸 약사님이 설명해 주실 모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음, 이제 약간 짬뽕이 돼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헛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네랄 케미스트리나 제네랄 바이올로지 이 두 과목이 이제 모든 사이언스 과목의 그 가장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과목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운데이션 여기 100이라는 숫자가 이제 파운데이션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수치에 대해서는 약간 주관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보다 더 낮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160%, 약 1.5배 이상 어렵고 양도 많다. 이렇게 느껴질 거고, P6 같은 경우에는 150%.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나 바이오 케미스트리 같은 거죠. 피지올로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이제 이게 유기화학이죠. 여기는 생화학, 생리학,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그 미생물학 이렇게 되는데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많이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약사님, 스칸 약사님께서는 이제 이 과목들 모두 1, 2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과목들인데, 그리고 또 스칸 약사님도 1학년 때 위주로 해서 배우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높은 난이도와 많은 과목들을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하고 이수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 사실
제가 사실 어제 저희 학교 동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시 동문회를 갔다 왔는데, 거의 이번에 약대생이 거의 한 6, 7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학생 친구들이 왔는데 다 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매년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희망을 이렇게 짓밟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난이도도 물론 어려워지겠지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밑에 부분에 뭐 거의 막 200% 이렇게 어려워지는 과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암기 과목입니다. 뭐 올게닉 케미스트리도 그렇고 바이오캠, 피지오, 마이크로바이오, 특히 마이크로바이오도 모두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무턱대 뭐 이해를 하면서 외우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하겠지만 이 오르게닉 케미스트리나 마이크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순수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일 보지 않는 이상 이제 머리에 남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고 또 하기 싫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더 미리 보고 들어간다면 사실은 뭐 학교에서 내가 그 다른 친구들이 한 번 더 볼 때 뭐 저는 한 번 다른 걸 더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맥주 한 잔 마시러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스칸 약사님 말씀처럼 여기서 이제 젠캠, 젠바이오부터 이 모든 과목들을 1학년 때, 2학년 때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 강의에 맞춰서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일단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24시간 공부를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판메디랩과 저희 스칸 약사님이 계속 주장하는 게 선행학습해야 된다. 미리 공부해야 된다. 입학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파운데이션의 수준만 보고 착각하지 마라. 이 개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음, 맞습니다. 제가 사실 파운데이션을 하는 친구도 과외를 한번 했었는데 그 친구가 어디서 파운데이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보내준 자료들을 보면 정말, 정말 기초적인 걸 배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정말 영어를 좀 더, 이제, 아니면 뭐, 그 외국 그런 대학의 문화를 조금 더, 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단계인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영국 약대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볼 건데, 이 커리큘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한국 유학생들에게 이제 최근에 가장 인기가 높은 노팅엄 약대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마스터 오브 팔마시라고 하는 이제 영국 약대 4년 과정,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 호주와 다르죠. 이제 단일 과목별로 학교에서 학년에 따라서 학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DMP라고 일컫는 기초약학 그리고 임상약학이 합쳐져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즉 이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여기 의약품 여기 이게 DMP죠. 이제 환자 중에 통합 과정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쪼개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이런 형태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 이제 수많은 기초약학, 임상약학, 그다음에 기초 사이언스, 바로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과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섞여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DMP라고 얘기를 하죠. 스칸 약사님께서는 이제 UCL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나요? 이제 노팅엄처럼 통합 과정이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유학생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당연히 더 어려워 보이겠죠? 사실 제가 호주 빼고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식으로 모듈이 안 나눠져 있고, 정말 그냥 과목별로, 예를 들면, 오르게닉 케미스트리, 뭐, 제너럴 케미스트리, 피지올로지 이런 식으로 과목이 나눠져 있는데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 아래에 몇 가지 과목이 있고 그 과목도 오늘 이거 배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이제 섹션을 배울 때 거기에 이제 이 모든 과목들이 융합해서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이제 섹션을 배울 때 요거 다 같이 배우고 다음 섹션이 다 같이 배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제 캐나다 대학교를 다닌 입장에서 이제 공부한 거를 정리를 이렇게 할 때,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할 때,
이게 어디서 배웠었지? 막 이런 식의 그런 경험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요 부분까지는 이제 노팅엄 커리큘럼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영국 최고 명문대, 우리 스칸 약사님이 졸업하신 학교 커리큘럼을 볼 건데요. 이제 UCL은 이제 스칸 약사님 모교이시니까 스칸 약사님이 1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티형과 비슷하게 일단 UCL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 살짝 다른 건 이제 UCL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모듈을 4개씩 공부를 하고요. 어, 한 세메스터에 4개, 두 번째 세메스터에 4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어지는 형식입니다. 이래서 써 있는 것처럼 페이 1001이면 1학기 때 페이 1001 배우고 2학기 때 페이 1001 또 2학기 거 배우고 이런 식으로 1년이 쭉 이어지는데 페이 1001을 보시면 이제 The Role of Pharmacists in Healthcare, Law and Ethics, Responding to Symptom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4학년 때까지 이어집니다. 페이 1001, 뭐 2001, 3001, 4001 해서 1, 2, 3, 4학년이 쭉 이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Law and Ethics, 법과 윤리라고 이제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이제 약사법 혹은 뭐 이제 약사 가치에 대해 윤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하고 또 하나 이제 responding to symptom이라고 하는데요. 저거는 어, 우리나라와 다르게 해외 약국에서는 이제 환자들이 많이 약국을 찾아와 주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만큼 병원이 없으니까 개인 병원이. 그럼 이제 환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환자가 어디가 어떻게 아팠을 때 어떤 약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 페이원에 다 들어가고요. 1학년 이제 페이트 100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화학, 케미스트리, 메디슨, 이제 약에 대한 화학 직역을 하자면 그런 건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보시다시피 뭐 스트럭처 본딩 이건 다 이제 오르게닉 케미스트리고 뭐 키네틱스도 있고 서머다이내믹스 보시면 이 모듈 안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1학년에 들어오자마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페이 1003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디 시스템즈 테라피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질병별로 이제 나누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조금 더 베이직한 이제 생물학, 생화학, 뭐 약동학 이런 식으로 배우지만 2, 3, 4학년 올라갈수록 예를 들면 뭐 심장계, 뭐 신장계, 뭐 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나눠서 그 안에서 그 기관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배우고 그 질병의 증상은 무엇이고 진단은 어떻게 내리고 약은 어떤 걸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배우는 또 몸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과목이어서 이 부분도 이제 그냥 일반 제너럴 바이오를 하다가 오신 분들은 정말 딱 기본적인 부분 이제 1학년 때 빼고는 2, 3, 4학년 때부터는 막 새로운 걸 계속해서 배우는 그런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으면 2, 3, 4학년 때는 정말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좀 이렇게 이 버디 시스템 테라피릭스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쌓여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페이 천사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제약업계, 회사, 연구 이쪽에서 하는 이제 그런 과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약품 제조 관리학, 품질과학, 물리학학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어느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지고 재미도 없고 막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요거를 이제 버티셔야 다음 학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2학년 걸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 네, 그 전에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스칸 약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생각나는 게 저희 판메디랩에 최근에 이번 9월 가을 학기에 미국에 이제 뉴욕 주립대죠. 순위 뉴욕 주립대 프리팜 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하고 어제 이제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 지금 제네럴 케미스트리하고 제네럴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젠캠, 젠바이오의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수님이 설명은 해야 되는데 양은 많고 이걸 한 학기에 다 끝내야 되다 보니까는 거의 그냥 대충 설명하고 그냥 스킵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뭘 공부하는지도 감이 전혀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지금 UCL 1학년 커리큘럼 보니까 비슷하겠는데요. 거의 네. 교수님이 본인이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대충 팍팍 넘어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 물론 교수님 입장에서 막 이렇게 대충 가르쳐 주고 싶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워낙 많은 양을 이제 빠르게 이제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기억하는 페이 이 1002 같은 경우에는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이제 과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선 이제 가르친 거 이외에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매주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이제 퀴즈 같은 걸 계속 보면서 이 공부량을 이제 캐치업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음, 외워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바이오캠 같은 경우에 정말 외울 게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뭐 이거 외워라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차트를 주고 뭐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시험에 나올 거니까 외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만약에 뭐 그 자리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서는 이 강의실 나오는 순간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빠르게 캐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좀 시간에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학년이죠? 네. 이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에네틱스와 이제 클리니컬 파마시, 아까 뭐 리스폰딩 심튼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2학년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버디 시스템 테라피틱스가 두 모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이제 생리학, 인체에 관련된 이제 질병, 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1학년 때 좀 힘들었다고 하면 2학년 때 더 힘들 거라는 이유가 양이 정말 많아져요. 이 버리시스템 테라피를 이 사회 안에서 보시면 뭐 심장계, 조혈계, 신장계 또 있고 뭐 위장관계, 안과, 피부, 신경 이 모든 거를 약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이 장기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거든요. 이 장기가 어떻게 펑션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망가지고 어디가 망가지면 어떻게 질병이 나타나고 그 질병에 대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모조리 다 배우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제 그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 안에 과목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이에요. 뭐 피지오도 배우고 파마콜로지도 배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많다고 느껴질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페이 2002 메디신스 프롬 더 벤치 더 클리닉은 아까 이제 페이 1004와 비슷한 제약업계에서 하는 그런 이제 뭐 케미스트리 중에서도 이제 약을 만드는 방법, 알약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생소해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제약업계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과목에서 성적을 잘 받아두면 나중에 뭐 제약업계에 이제 지원을 할 때 나 이 과목에서 뭐 이 점수를 받았고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거나 뭐 이런 내가 이 과목이 굉장히 재밌었어 라고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것도 이제 제너럴 캠과 이어지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공부를 좀 딥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 아래 이제 페이 2003, 그다음에 페이 2004 같은 경우엔 거의 기초의학과 메디칼 서브젝트 수준이네요. 그렇죠? 임상의학 수준. 네, 사실 저희가 하는 말이 이럴 거면 그냥 의대를 가지 그렇죠.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영국에서 병원에 취직하는 약사들을 보면 오히려 의사들이 많이 물어보러 와요. 그래서 환자가 이런 상태고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혹시 이 약을 추가해도 될까? 아니면 여기서 좀 적합한 약은 뭘까? 이게 되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좀 그러네요. 권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배우기 때문에 연구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야, 약사들 많이 알고 있어야 의사들이 그런 걸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되게 컨피던트하게 답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 미국 약대 커리큘럼보다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약대 그 PharmD 과정에서도 이 정도로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는데 음, 꽤 깊네요. 이 부분 네, 보면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3학년 때 3학년 때 보시죠. 네, 3학년 때가 소위 말해 저희가 말하는 약간 깔딱고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가 이제 2학년까지 어떻게 버텨서 올라왔는데, 3학년 때 더 많게 느껴집니다, 양이. 그래서 약간 1학년 때는 뭐 그래도 좀 할만하네. 2학년 때는 조금 힘드네. 3학년 때는 1, 2학년을 이제 합한 정도의 이제 양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로엔에틱스와 클리니컬 파마시 리스폰스 시스템 다 나오고요. 여기서는 버디 시스템 테라피스는 한 과목이지만 정말 많은 양을 배워요. 여기 안에서. 특히 인펙셔스 디지즈, 아까 말한 거 마이크로바이올로지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제 항생제 관련된 약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뭐 캔서, 이뮤놀로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 약사들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커버하는 게 굉장히 좀 학생들한테 쉽지 않은 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 이제 1,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제약업계에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물리학학,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또 기기 아니면은 뭐 약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계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 기법 이런 것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UCL 약대생들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어 보통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옵션을 들은다고 하면 그게 약간 점수를 부스트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영국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어떤 게 그나마 좀 패스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트랜드 A랑 스트랜드 B가 있는데, 스트랜드 A는 이제 1학기 때 하는 거고 스트랜드 B는 2학기 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옵션이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제가 관심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Pharmaceutical Quality and Regulatory Affairs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낙 이제 제약업계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 품질 쪽으로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학년 때네요. 네, 마지막 4학년은 여기서도 이제 로앤 에티스랑 뭐 리스폰스 다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약간 모든 그런 약사법을 약간 랩업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정말 지금 당장 실무를 뛰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의 이제 그런 윤리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 또는 이제 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하고요. 4학년까지 올라왔으면 보통 기초 뭐 제너럴 바이오보다는 정말 이제 앞으로 내가 실습적으로 약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뭐고, 어떤 부분들을 내가 해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4년제는 보통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면 페이 60 리서치 프로젝트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1학기 동안 연구 혹은 뭐 이제 다양한 뭐 이제 실습 같은 걸 한 다음에 2학기 때 논문을 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음, 양이 많다기보다는 조금 더 본인이 알고 있던 거를 더, 아니면 본인이 살짝 뭐 헷갈렸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함이 필요한 그런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재학생 과정을 완벽하게 그리고 한 번에 패스하기 위해서 이제 판메디랩의 티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판메디랩 프로그램은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판메디랩의 이제 영국 약대 의대 거의 뭐 영국 약대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어드미션이 있고 입학 관련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영국 약대 어드미션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UA 글로벌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유학 관련된 어, 곳이죠. 그쪽에서 저희하고 단독 협약이 돼 있어서 영국 약대 어드미션 학교 수속부터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컨디션과 상황, 희망사항 등 이제 전문 컨설턴트가 정리해서 가장 최적화된 입학 제도, 학교 추천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행학습이 있죠. 선행학습은 A 타입과 B 타입이 있고 이제 튜터링, 멘토링, 그다음에 이제 렉처에 대한 인강 진행이 됩니다. 그 영국 약대의 이제 재학생 과정 프로그램도 이제 2년간, 1년간, 2년, 3년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엠팜 과정 선행학습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부를 하시게 되면 파운데이션 시작 전이나 아니면 파운데이션 이수하면서 동시에 공부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재학생 엠팜 들어가기 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칸 약사님께서는 이제 여기 저희 판매드랩 영국 약대 입학 전 선행학습 프로그램, 그다음에 재학생 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딱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행학습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더 기초 과목에 대한 뭐 제너럴 바이오나 제너럴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앞으로 약대를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이 학생이 윤리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배워 나가야 할 그런 기초를 좀 다져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목도 과목이지만 내가 약사로서 더 좋은 약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튜터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 선행학습과 재학생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 본인이 얼만큼 여유 있게 공부를 하고 또 그만큼 연구에서 생활을 즐기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본인한테 더 나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판매드립의 영국 약대 프로그램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서 첫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강의, 인강, 렉처가 있죠. 이제 미국이나 영국 명문대 또는 이제 약대 졸업하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영국 약대의 수업 분위기에 맞춰서 형태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인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샘플로 저희 판매드랩 제너럴 바이올로지 인강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뭐 아직은 모르셔도 되겠지만 얘는 아마 셀일 거고 타이로신일 거고 얘는 시스테인이네요. 그러면은 이 타이로신과 시스테인 사이에 요 끝에 붙어있는 아미노 애시드의 COOH에 붙어있는 사이드 체인 말고 사이드 체인은 상관없어요. 알파 카본에 붙어있는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의 OH와 이 옆에 있는 알파 카본에 붙어있는 아민 그룹에 이제 H가 이제 붙어서 H2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펩타이드 본딩을 형성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어떻게 생겼느냐? 카보닐 그룹이랑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를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매드랩이 자랑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미국 명문대 자연계열 이제 BS 학부죠. 또는 이제 현직 미국과 영국 약사님, 이 스칸 약사님을 포함해서 미국 약사님들도 저희 쪽에서 튜터링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다른 곳들과 다른 거는 보통 인강을 위해서 튜터링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반대입니다. 튜터링이 중요하고 학생과의 1대1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튜터링을 위해서 인강이 존재한다.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칸 약사님도 저희 튜터링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영국 약대 1, 2학년 때 튜터링 이 엠팜 과정의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캐나다 대학교를 다니고 약간 캐나다 대학교에서 선행을 한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국을 갔을 때 내가 정말 편하게 특히 1, 2학년은 편하게 공부했다라고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등학교에서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선행을 학습을 하고 오셔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자신의 이제 시간을 좀 갖고, 사실 영국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학생들이, 물론 이제 막 대학교에 올라온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까지 보내줬는데 거기서 이렇게 잘 그렇죠. 지내고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와가지고, 물론 뭐 비어있는 시간에 공부를 하면 더 좋겠지만, 비어있는 시간에 이제 그 비어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선행학습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실제 튜토링 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But your pharmacy is working at one of the busiest pharmacies in the area. Customers are rushing in and asking for their prescriptions. Some of the patients are angry and start to shout for their medicines. How would you deal with this situation? Um, in the field of pharmacy, I Mhm. think communication effectively is very important. Mhm. So in this case, the communication with patients is very significant, I think. Uh-huh. So, if in the situation, I will persuade the patient one by one, and Mhm. I think I ask them understand our situation in Okay, our that's very good. Huh? yeah. So, Yeah, it's okay. 끝났네. Okay, right. 일단 처음에 the way you said communica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field of pharmacy. I love that point. 근데 요거에 이제 제일 그런 정하고 뭐 이제 네, 저희 튜토링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스칸 약사님께서 영국 약대 입학 전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MMI 티칭 플러스 그다음에 튜터링 공부 관련된 튜터링을 해주셨었어요. 약사님 기억하시죠? 이 학생이 지금 영국 약대 결국 이제 입학을 했는데 이 오, 여학생이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었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이 학생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이 학생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얼굴은 가려놨는데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에 내신 성적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스칸 약사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막상 누군가와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더듬더듬거리고 잘 말이 안 나오죠. 이게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본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아무리 1등급, 2등급이라 할지라도 막상 또 말이 안 나오는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튜터링을 통해서 입학 전에 실제로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그것도 영어 그냥 단순히 영어가 아니라 이제 엠팜에 관련된 사이언스 관련된 영어와 여러 가지를 섞어 하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스칸 약사님은 이제 저희 영국 약대 입학 전 학생들을 위해서 튜터링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튜터링과 티칭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학생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부터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MMI를 앞두고 이제 뭐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좀 더 거기에 맞춰서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학생이 이제 첫 번째는 학생이 영어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왜냐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영어로 말하는 걸 굉장히 창피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게끔 좀 편안한 분위기에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또한 그 안에서 이제 이 질문의 이제 포인트와 대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점점 짚어주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사실 원하는 답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 본인이 이제 하고 싶었던 대답에 대해서 한국말로 해도 괜찮으니까 먼저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번역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만약에 내가 약대는 붙어놨는데 이제 좀 더 과목에 대해 집중을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공부들과 뭐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찍어줄 수 있는 좀 약간 쪽집게 과외 형식으로 해줄 수 있다고 좀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랙티컬한 멘토링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역시 판메디랩의 이제 미국 약대, 의대 또는 이제 영국 약대 전문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 그다음에 학습 관련된 문의, 그 외에 이제 학교에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거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을 텐데 언제든지 저희가 항상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유학하면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저희 학 선생님들이 언제나 그거에 딱 맞는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안심하고 학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래서 판메디랩의 튜터 선생님들을 잠깐 소개를 하시면 이제 여기 보시듯이 여러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스칸 약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션 선생님, 한나 선생님 여기 이제 미국 약사이시죠. 그다음에 이분도 이제 미국 약사이시고 이분도 미국 약사. 유일하게 현재까지 스칸 선생님이 이제 영국 약사이신데 나머지 분들도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신 그다음에 단순히 좋은 대학만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멘토링, 튜터링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경력이 긴 전문가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의 마음과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학생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어떤 마음으로, 진심으로 티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스칸 약사님과 함께 진행했던 영국 약대 인터뷰 웨비나 시간이 끝났습니다. 보니까는 1시간이 다가가고 있네요. 그 네, 스칸 약사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뭐 마지막으로 있어요. 스칸 약사님 그 지금 이 영상을 청취하고 있는 영국 약대 입학 전 학생 아니면 영국 약대 재학생 또는 음, 영국 약대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음. 우선 두 분류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학생 혹은 입학생 이제 예정이신 분들한테 한마디와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재학생이나 이제 입학 예정이시거나 이제 뭐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 뭐 영문 약대를 희망하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어, 한 가지 조언은 포기하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느 분야보다 뭐 약대나 의대나 뭐 치대나 이 분야는 특히 본인이 정말 하고 싶다.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뭐 매년 페일하고 페일에 대한 두려움과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 졸업한 후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꼭 약사가 돼서도 아니더라도 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의 예를 들어도 저는 지금 한국에서 제약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굳이 약사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만 약사이면 정말 많은 베네핏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류의 직업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면 누구나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학부모님들한테는 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물론 아시겠지만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실 수 있지만 어, 사실 이제 아드님들이나 따님들이 정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삶이 조금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또한 물론 부모님의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잘 도와주시면 그렇게 또 돌아오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좀 죄송하네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잘하게 네, 되는 그런 네, 네.
시간으로 갔고, 네. 네. 정말 열심히 모두가 노력해서 좋은 영국이 더 많이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처럼 네, 이제 네. 교류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영국에서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좀 동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스칸 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유학이라는 길이 절대 쉬운 길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의치학대로의 유학은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입학 전까지 과정도 그렇지만 입학 후에 졸업, 취업 과정 하나하나가 이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미리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죠. 충분히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이미 통과했던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국 약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나서셔야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해지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걸 부모님들한테 맡기지 마라. 본인들이 직접 해야죠. 20세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 달성할 때까지 저희 판매드랩이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카카오 아이디 등록하시고 저에게 카톡 주시면 저희가 카톡이나 줌으로 아니면 뭐 상담을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자는 시간 이 내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스칸 양사님도 바쁘신 과정에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차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설명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